다음 주에는 또 틀려요. 이제 스피드가 붙어서 틀려. 와. 내가 여기서부터는 알지. 와. 상해를 아, 봤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먼저 왔을 때 이파리가 약간 오글오글했어요. 이파리 파마했다고? 파마한 것처럼 이파리가 오글오글하고 이게 연맥이 이렇게 연맥은 이게 연맥이거든요. 아, 연맥. 이게 쭉쭉 뻗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약간 뒤틀린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열을 전주까지. 네. 그때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이거 뭐지?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한 게 뭐지? 왜 내 나무가 내 생각대로 안 가지? 색깔도 안 좋지. 이거 두께도 얇지. 잎은 꼬이지. 나무가 굉장히 강한 듯 하면서도 뭔가 약하고. 네. 뭔가 나무가 내가 지난 시간 농사지면서 느꼈던 느낌하고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죠.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잘 크고 있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나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어서 엄청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농사는 OX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50% 사느냐 쪽은 해놓고 네. 그 사는 거를 어떻게 잘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효율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3자들이 봤을 때 이상이 없는 거를 이상 있게 파악하고 그거를 수정하는 단계가 농사 수익하고 관계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며칠 고민하다가 작년하고 다른 거부터 손 보자. 네. 그게 닥트 문제라고 생각을 닥트가 뭐가 문제지 했을 때 일단 풍속도 빠르고 닥트가 풍량이 밑에 있는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꺼보자. 네. 그래서 껐어요. 끈지 열흘 만에 정상으로 왔어요. 이제는 연맥도 두꺼워졌고 잎색도 돌아왔고 생리한동도 돌아왔고 작물 스피드도 돌아왔고 그게 정상 평년도 작형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깨달은 거는 이 닥트가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도 좋지만 어느 시기에는 안 맞다, 역견이 더 많다는 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닥트가 애초 도입할 당시에 도입한 목적과 의도는 저희 지역은 여름 재배이기 때문에 고온에다 다습하기 때문에 환기를 높이면서 다습한 공기를 바깥으로 불어내려고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참 잘 썼어요. 작년 언제 하셨다고요? 작년에 8월 중순에 설치해가지고 네. 8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도 상당히 그 발병률을 낮췄다기보다는 모르고 살았고, 네. 그 다음에 CO2가 없는 상태에서도 CO2 부정 현상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잘 사용했기 때문에 올 전반기부터 육묘기부터 써봤는데 한 3번 정도를 실수를 한 것 같아요. 3번이나요? 예, 육묘기 때 한 번이고요. 네. 터널 속에 정식한 후에 한 번 또 손해본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널 제거하고 나서 또 한 번, 3번을 손해본 것 같아요. 네. 파종한 후에 육묘기에는 유동팬 대신에 닥터를 썼다가 손실이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식한 후에는 터널 속이니까 네. 공기를 이동시키고 온도 편차를 줄이겠다가 썼는데 작물이 너무 적고 네. 작물이 적은 상태에 되고 외부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 돌리다 보니까 과도한 풍속과 풍량이 건조한 공기와 매칭이 돼 작물을 활착을 좀 늦게 제대로 안 되게 해서 손해를 봤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생각에 그때 껐고, 네. 그 다음에 터널 제거한 다음에 작물이 충분히 1m 이상 커서 이제는 닥터를 사용해도 효과가 기대되겠다 해서 가동을 했는데 네. 또 다시 작물이 흔들려서 네. 원인을 제가 또 껐어요. 네. 끄고 나서 다시 정상을 지금 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닥터가 어떤 환경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네. 모든 상황에 최적화는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저 또한 이러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나 기술 전문가를 통해서 알았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네. 제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나름대로 파악하다 보니까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일단 알이 이게 한 70g, 80g 정도 커야 되는데 올해는 60g대로 멈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1화방인 거죠? 예, 일화방인데
평균보다 알이 상당히 자라요. 1하방, 2하방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삼화감은 괜찮고. 3하방부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량 저하가 손실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작물 전체적인 스피드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제가 총 매출이 비교한다면 약 3%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전체 매출에서. 그렇죠. 3%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다른 사람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한 바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상황 설정을 한다면 닥트가 고온의 다습한 환경에는 상당히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온의 건조한 환경에는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조심해야 한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유속이 빨라지면 좀 더 건조한 환경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작물이 많아지겠네요. 활착을 하거나 네. 연면적이 커지거나 이러면 데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 공기가 광량이 강할 때 건조할 때 틀어져 버리면 너무 풍속이 빠르고 풍량 유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 이파리의 기공을 건드려 가지고 역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연맥이 두꺼워진다든지 옆 크기가 커진다는 걸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작물이 광합성한 양을 줄여버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많아요. 먼저 닥트 틀을 때는 이 연밀도가 없어 가지고 저 안에가 다 속에까지 다 들여다 보였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끄고 나서 다시 엽이 꽉 찼거든요. 네. 네. 이래 광합성량이 많습니다. 이 연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광합성량이 많지, 연면적이 죽어버리면 광합성량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체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7% 정도가 물인데 네. 뿌리에 올라오는 물을 다 증산을 해버리게 되면 과일이 알이 작아져요. 총수량이 적어져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과도한 풍량이 있으면 기공을 닫아가지고 광합성량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닥트 문제는 항상 모든 환경에서 온실에서 모든 걸 항상 사용하는 게 좋다라기보단 어느 시기에는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네. 어느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닥트는 건조한 환경에서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요. 네. 저온기에도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고온하고 다습에는 자유롭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닥트를 쓰면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배운 게 많으시죠. 예. 그리고 저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러한 세소한 관리상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혼자 이걸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사용 안 하죠. 네, 사용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영구히가 아니라 네, 필요할 때까지 사용 안 한다는 현재 거예요. 조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다른 조건이 왔을 때는 사용한다는 결정을 그,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언제쯤이면 어느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 시기는 이 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이만큼 하엽을 제거를 해요. 네. 하엽을 이만큼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상위엽이 저울이 1m 이상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닥트가 나무에 영향력을 주는 영향권을 벗어나 버려요. 지금은 바로 닥트가 움직이면 바로 작물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죠. 네. 네. 근데 여기 약간 이격 공간이 있으니까 영향을 좀 덜 주고 네. 외부 공기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갔을 때 쓰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은 외부 공기는 건조한 상태에다 저온이에요. 네. 그 상태 쓰다 보니까 역기능이 나왔던 거죠. 조금 더 고온이어야 되고, 네. 조금 더 습해야 되고, 작물이 좀 더 커야 되고. 작물이 좀 더 커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약 한 2주나 3주 후부터는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화방으로 하면 몇 화방 정도로 될까요? 적어도 한 7화방이나 8화방 정도 정도였을 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CO2를 쓰고 있거든요. 네. CO2를 쓰고 있는데 닥트를 써버리면 CO2를 빠른 속도로 공기 중으로 날려버려요. 네. 그럼 CO2 이용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순환이 잘 되니까. 예. 그래서 CO2 쓰는 기간 때 지금은 CO2 쓸 때 CO2를 놔두게 되면 CO2 여기서 퍼져 확산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닥트가 있으면 빠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용하기 전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닥트를 쓰기보단 CO2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CO2를 바꿨어요.
이번 주에 작물 특성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작물은 2주 후 정도면 수확이 들어갈 것 같고요. 현재 작물 초세나 비대력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요.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네. 옆 모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엽색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초세도 금권부 다 좋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수확을 위해서 이제 하엽을 제거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요만큼까지. 하엽이 무슨 뜻이에요? 이 도마도는 보통 한 13장에서 15장 정도 엽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해요. 네. 그러면 한 줄기예요? 한 줄기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확하는 화방이 완벽하게 노출이 돼야 돼요. 네. 지금 현재는 다음 주, 한 2주 후에 수확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속에 있는데, 네.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확하기 적어도 열흘 전에는 화방이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화방이 햇빛을 받으면 습기도 빨라지고요. 네. 광택도 좋아지고 컬러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수확하기 한 열흘 전에는 화방이 노출돼야 돼서 하엽을 제거를 다 해야 돼요. 다음 주면 화엽 제거를 할 거고요. 네. 지금 나무 특이사항은 지금 다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닥트의 역기능 때문에 상당히 한 25일 정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지금 한 열흘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작물이 스피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인하는 타이밍에 일주일 만에 왔는데 이렇게 평순이 커버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크다고요. 작물이 컨디션이 좋아져 버리면 스피드가 엄청 빨리 붙거든요. 이 꽃대도 먼저 닥들 들 때는 꽃대가 이게 짧았어요. 네. 꽃대가 짧고 꽃이 모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꽃대도 길게 빠지고 꽃이 퍼져 있거든요. 아. 이 꽃대가 짧고 너무 뭉쳐 있으면요, 이 과일 품질도 떨어지고 초세도 많이 영향이 있어요. 아, 저 꽃 모양을 보고도 예, 판단할 수 예, 있는 예. 거예요. 지금 다 정상입니다. 지금은 다음 주에 나올 애가 얘인 거죠? 요 밑에. 아, 더 밑에. 예. 다음 주에. 저쪽에 가봅시다. 네. 저쪽에가 더 커. 저 동쪽에 있는 거가 크다고 했잖아요. 네, 매번 예.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그 차이를 완벽하게 느낄 거예요. 닥트 안 샀으면 작황이 더 좋았을 텐데. 닥트에 손해 많아. 내년은 나와. 그치, 내년은 이제 연습 게임 안 하지. 근데 이거 보면 누군가가 송곳처럼 앞에 가는 사람 있어야 돼. 그 뒤에 후발주자가 보호받아. 지금 여기 유인을 해놨거든요. 유인은 깨끗하잖아요. 상이엽이야. 정우 대표님, 네. 작년에 온실 위에 본 거하고 올해 온실 위에 본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아, 제가 느껴요. 네. 작년에 여기 시커멓고 간섭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붙어 있었는데 네. 올해 이거 싹 바꿔가지고 광간섭을 많이 줄여. 카메라에 잘 안 닿을 것 같은데 눈으로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차이가 많죠. 네, 네. 예. 근데 이게 1년 최종 수량이나 최종 성과에 영향을 주죠. 유인줄 하나도요. 예. 여기 보시면 저쪽보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확실히 키가 커요. 키가 크고 꽃이 하나 더 많잖아요. 과일 크기도 봐봐요. 여긴 몇 개씩? 여기 똑같아, 똑같아. 얘는 같네요.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리고 옆면적, 옆 수도, 옆 색깔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줄기密도가 저쪽 애들보다 한 15%가 더 많아요. 빽빽하다는 말씀. 예, 여기는 나무 빽빽. 그래도 똑같이 크잖아요. 왜냐면 광이 많아가지고 줄기密도가 더 많아요. 영양이 더 많다는. 예, 예. 여기 만약에 저쪽하고 똑같이 줄기를 가져가면 여기 농사가 이상해져요.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 줄기密도를 더 높였죠. 이렇게 도마도가 힘이 있으면 화방이 이렇게 길게 뻗어요. 이 정도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 그냥 거의 예, 일직선이에요. 예. 힘 없으면 얘가 화방이 꺾여요. 꺾이면서 이렇게 웅크러지는데 이렇게 힘이 있게 커야 과일 비대력이 상당히 좋아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예, 45도로 올라요. 오이도 그렇고 뭐 다 그러세요. 힘이 없으면 처져요. 이파리도 그렇고.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하엽을 제거하거든, 이만큼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도마도만 보이죠. 아, 하엽을 제거한다는 뜻이 그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얘를 노출시키면서
햇빛을 보게 하면 착색 좋아지고 과일 비대도 빨라지고. 매주 그럼 이하방 딸 때가 되면 또 그 전에 하얗게 그렇죠. 항상 이 하방 하나가 노출돼서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럼 단계벽으로 예, 그리고 줄 내려서 이동하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착색이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엽색이 돌아왔고 옆 모양이 돌아와서 지금 난 마음이 많이 편해. 야, 먼저 좀 이건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왜 멀쩡한 나무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대체 농장 가서 뭘 보시지 했는데 요즘서 좀 이해되는 게 네. 결국은 이것만 계속 보시는구나. 예, 뭐야. 여기 이거 얘- 보고 이거 얘만 보고 계속 꽃 주구장창 보고 보는 게 그다음에 얘구나. 뿌리 보고. 그러니까요. 그래 보고 얘네가 잘 간다 못 간다는 그거 보고 하시는 요즘에서 좀 이해가 돼요. 저도 좀 모르다가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되짚어서 하게 되면 손해가 유발됐잖아요. 농업은 선행 관리를 해서 손해가 나가지 않도록 선행 관리를 해줘야 돼.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과가 결정짓는 수하면 손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조짐이 있을 때 파악을 찾아가지고 그걸 막아줘가지고 손해를 가는 거를 막아주는 것이 관리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작물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근데 이번 주는 진짜 원치랑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감이거든. 이게 경륜이고 짬밥이거든.